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으니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네, ETF 여왕. 제가요? 맞죠? 저번에 자기가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닌가요? 전혀 네. 전 그렇게 아닌가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댓글이 그렇게 달렸던가?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어쨌든 다음 주면 바로 정말 세계적인 경제 이벤트, 그죠?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 말 그대로 거대한 물음표, 불확실성이니까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또 기다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산업의 구조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산업 정책이 바뀔 수 있고 그 변화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흘러갈 텐데, 자, 그러면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미래에셋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 모시고 그 분야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은 있는지 해당 산업 섹터별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후보 간에 뭐 격차가 뭐 굉장히 좀 안 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뭐 그냥 한번 가볍게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요? 네. 다음 주에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헬스가 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 저는 트럼프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될 것 네. 같으세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으시죠. 그런가? 근데 저는 느낌이, 네. 왜냐면은 이거는 논외인데 16년 대선 때도 격차가, 그러니까 힐러리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됐었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살짝 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모르죠. 예. 저는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 누군가 하시면 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모른다. 몰라요. 예. 편집해주세요. 편집 안 됩니다. 예. 누가 될지 모르죠.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둘 다 준비해야 되죠. 저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씩 쓰고 있는데 네. 저도 지금 2개씩 그렇습니다. 두 기사를 다 글을 준비하고 쓰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어쨌든 투자자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에 뭐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쨌든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산업 누가 되든 성장하는 산업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매력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ETF의 여왕답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대로 여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저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보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인단 체제로 인해 가지고 달라질 것 같은데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의 오차가 2% 이내요. 뭐 1%, 뭐 0. 몇 %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건 거의 그냥 통계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될지는 정말 오리무중인 상황. 이렇게까지 불확실성이 짙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두 후보 중 누가 이길까라고 배팅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누가 당선되든지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방산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 그런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제가 왔는데 일단 양 당의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산업에 대한 정책은 완전 반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그 정책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가 살짝 있을 뿐이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대적인 군사력의 증강, 그 다음에 국방비 증액, 그 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방위산업 재건 할 건데 이 방위사업 재건을 할 때 미국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사겠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민주당도 비슷하긴 합니다. 공화당 대비해서 살짝 온건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군 현대화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두 당 중에 누가 이기던지 지금 이제 상원 하원까지도 많이 갈리고 있긴 한데 한마디로 어떤 당의 수장이 이제 이기는지 혹은 어떤 당이 상하원을 가져가는지랑 그렇게까지 큰 영향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처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 그 다음에 당선 후에도 일단 어떤 정책이 정확하게 펼쳐질지 예상하기는 어려울 때는 그런 시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산업에 투자해 보시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유망한 산업,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일까라는 그 대질문에 대해서 미국 방산이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방산이 왜 이렇게 유망한지 특히 지금 양 당의 정책 비교 이게 소위 이제 파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양 당의 그 정책 공약집들을 쭉 보면 이러이러한 면을 비교해 봤을 때 자료 아까 보신 것처럼 정책의 방향성이 있어서 당연히 국방을 포기할 수가 없고 미국 내 상황이 아니라 외 상황 대외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국면에 민주당을 뽑아야 우리 안보가 해결되겠구나. 공화당을 뽑아야 안보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지를 의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표를 의식하기 위해서라도 양 당은 그 군사적인 긴장감을 당연히 의식해서 국민의 표를 또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단행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산업적으로 반영된다. 제가 제 채널에서도 방위산업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세요. 그럼요. 또 제 2025년 경제전망서에도 방위산업 말씀드리면서 되게 재밌게도 방위산업만큼은 세계 주요국들의 방위비 예산의 증액 수준과 비례한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산업이 아니라 국방부의 예산의 합의 총액이 맞아요. 방위 산업의 규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그런 국면에서 나타나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 미국 방위 산업은 지금 정책 공약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씀 주셨듯이 누가 이기든 수혜 산업으로 기대되는 것이 방위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대선 이슈 말고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쟁이라는 이슈를 좀 생각해 보면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 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그 관심을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임 매니저님 워낙 이 산업 섹터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전쟁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면은 이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안보에 대한 걱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증액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은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 글로벌 국방 방위 예산 추이를 한번 그려보면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증가하는 중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게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 국방은 전 세계 약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전 세계 방산 탑 100 기업들의 매출의 37%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특히 미국의 역의 방산 매출, 판매 추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단 미국만 제가 아까 전에는 미국의 정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미국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하는 경우가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면은 방위 산업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의 나라, 그 다음에 미국을 딱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빼고 10개를 해보면 이 10개를 다 더한 것만큼 미국이 국방비를 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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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이 얼마만큼 많이 국방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결국 방위 산업의 크기를 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방위 기업들이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거의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혜들을 미국 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함부로 제가 우리 선임님만 덜컥 믿고 투자를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제가 의심 섞인 네. 취조하듯 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선이 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또 금값도 요즘 치솟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고,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공포감, 불안감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 선호, 또 달러 선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공포감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방 예산을 또 올려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서 이 영상 녹화 끝나고 바로 전쟁이 종식이 돼요. 갑자기 모든 나라에서. 네. 이 영상이 지금 모든 나라에서. 만약에 그러면 좋죠. 사실 네, 좋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래야 좋은 됩니다. 일이죠. 네, 그래야죠. 우리 투자 추천이 완전히 잘못되더라도 네.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자, 맞죠. 어쨌든 근데 그 투자 추천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도 전쟁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정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트럼프가 이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시작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써오진 않았는데 일단 그 미국의 역사와 전 세계 전쟁과 분쟁의 개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너무 웃긴 게 버락 오바마 때부터 그 국제 분쟁 수는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예. 트럼프부터 조 바이든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가 전 세계 질서를 좀 어그러뜨렸거든요. 원래는 세계 경찰 역할을 미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 동안에는 세계적인 전쟁이나 분쟁이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딱 등판을 해서 우리만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우리나라한테도 야 너네 군사 돈 내, 미군 가고 싶으면 돈 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세계 경찰 지위를 많이 약화시켜 놓은 상황 속에서 이런 분쟁과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된 이 탈세계화 흐름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분쟁이 그렇게까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다.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나랑 친한 애들 혹은 나만 혼자 잘 살 거야 라고 많은 국가들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전쟁과 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GPR 지표를 보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평균치를 상회하는 빈도수를 보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국방비도 같이 함께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 전쟁을 다 끝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네. 가가지고 야 너네 전쟁 그만해라고 음. 한다고 중동 국가들이 말을 그렇게 열심히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러시아도 열심히 말을 그렇게 들을 것 같진 않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쟁 자체는 지금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의 여왕인 줄 알았더니 지정학의 여왕이었다. 전혀.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당황해서 답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설명이 더 쉬워지는데, 한 반에 이제 짱이라는 애가 있으면 그 짱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싸움이 안 나요. 그렇구나. 근데 짱이 없으면
뭐 서로 이제 내가 짱이야라고 생각하는 애들끼리 막 싸워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이제 패권적 지위가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예전 이게 같지 않죠. 예, 이게 트럼프 이슈도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그만큼 야, 이스라엘 내 말 들어. 러시아 너 가만히 너 경제 제재 가할 거야? 전쟁하지 마. 라는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잘 그게 안 먹혀요. 중국 내가 관세 때릴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릭스가 자기들끼리 달러를 배제시키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중동 국가와 내가 오일을 거래하는데 아니 원유를 사는데 달러로 안 사기 시작하고 이런 시도들을 벌이는 것들은 이제 미국을 패권 국가에서 좀 물론 아직까지는 1등부터 나열을 하면 1등이긴 하지만 2등, 3등, 4등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이해가시죠? 영향력의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영향력.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물론 강력하지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그 패권이 분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감은 상당히 더 고조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 지정학적 기조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이게 전쟁이 더 지속되니까 뭐 방위산업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네요. 그렇지만 의견을 드린다면 지정학적 긴장감이 당분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에다 두고 공약을 통해서 내가 당선이 돼야 전쟁이 끝납니다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자, 그러면 일단 미국 방위 산업으로 이렇게 깔때기가 이렇게 모아지네요. 그죠? 미국 방위 산업. 또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면 사실 그 방위 산업에서의 지위가 고조되지 않더라도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것만으로 쉐어가 유지되면 기회가 커지는 건데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도 네네. 근데 미국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4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세계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국면에서는 미국의 방위 산업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짚어주세요. 어떤 미국 방산 기업 추천할 만한지 또 ETF 여러 개 이에는 ETF. 어떤 기업들이 또 속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산기업 하면 사실 미국 기업들이 뛰어난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압도적인 국가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유럽이 지금 사실 유럽을 둘러싸고 분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 국가들의 미국 무기 의존도만 보더라도 정말 거의 100% 의존하는 나라도 있을 정도로 미국 국방 기업, 미국 방위 산업의 이제 대표성, 그 다음에 월등함은 좀 약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가 주도의 방위 산업이잖아요. 방위 산업이라는 게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대규모 지원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방산 수주 계약을 이제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이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그냥 절대적인 금액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마련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일단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 기관이랑 사이가 좋아야 되고 오랫동안 이게 친목을 유지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빼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나 전투기 만들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과 많은 기술력이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항공우주 관련 섹터의 비중을 보더라도 탑4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압도적이고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 미국 방위 산업은 소수의 강한 기업들이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 그 다음에 빼어난 기술력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 기업들을 꼽아보자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로키드 마틴이죠.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RTX, 노스롭 그루먼 이런 회사들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자본도 많고 큰 회사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주력 사업 분야별로 이제 나눠봤을 때는 한 10개 기업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매력적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매력적인 ETF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방위 산업의 구조를 들어가 보면 아까 비슷한 표현을 해주셨지만 거래처가 잘 안 바뀌어요. 아,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방위 산업이 글로벌 그래요. 방위 산업은 더 그래요. 이게 그래요. 맞아요. 그 외교 안보 정치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이 무기 같은 것이 거래처가 바뀔래야 바뀌기가 어렵고 한 번 정해지면 또 장기 계약화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장기 계약. 그래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래하는 그 당사 기업들은 이 예산이 증액되면 자동적으로 매출이 커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산 기업에 관심 갖는 것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미를 장식할 이런 기업을 담고 있는 ETF 추천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전주에 두둥하고 네.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를 상장을 합니다. 이게 특히 방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저희가 나 이제 미국 방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시고 ETF를 찾아보시다 보면은 방산에만 투자하는 ETF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방산이랑 항공 우주가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국내외 이제 방산 미국 방산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지수들을 쫙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저희 ETF가 추종하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방산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다른 그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방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가 미국 방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산업, 방위 산업, 방산 산업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탑10, 탑4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진짜 큰 그 4개의 기업의 매출액이랑 MS를 보시더라도 MS 차지를 하는 비중이 거의 막 한 80%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4개의 기업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거랑도 맞고 그 다음에 네. 방위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이랑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만드는 무기를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보시는 게 이거 그냥 아무나 만들지 못하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갑자기 얘네한테 주다가 신생 기업 오케이 너네한테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나 뭐 군함 그다음에 탱크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할 기업이 될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 그다음에 대선 전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서 수혜는 아무래도 대표 미국 방산 기업들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ETF를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똑순이처럼 똑부러지게 잘 미국 방산 ETF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게 이거 정말 무착류가 아닌가 맞아요. 하는 요새 노랜딩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노랜딩에 가까운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천천히 인하하는 흐름을 또 역시 그려가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북미로 정말 많은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미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테이크할 것인가 한다면 어쩌면 양 후보에 베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좀 테이크하지 않겠다 한다면 어떤 후보에 상관없이 성장할 만한 산업에 난 투자하겠다 하는 그림을 그리신다면 매니저님의 의견에도 또 동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말씀 속에서 좀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선이랑 그 다음에 분쟁, 전쟁 뉴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이게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도 그 상하원에 따라서도 이제 정책을 다 한 번에 완전 싹 수행을 하느냐 수행하지 못하게 되느냐가 갈릴 것 같은데 새로운 투자 방안으로 미국 방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의 미국 방위산업 ETF 투자 추천 의견 참조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뭐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의사결정에 오늘의 의견이 좋은 참조 자료가 분명히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